올바른 방식으로 명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자리 잡고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효과를 얻겠습니까?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분주하면 명상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가능하다면 명상에 들기 5분이나 10분 전부터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를 낮추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바람직한 마음 상태에서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있으면 반드시 타이머로 10분을 맞춰놓고 앞으로 그 10분 동안 주의 집중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치워놓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행하는 명상을 배우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누워서 하는 명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에 더 구미가 당길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명상할 때에는 집중과 이완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가 훨씬 어려울 뿐더러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워서 명상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딱딱한 바닥에 누워 두 팔과 두 다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이때 무릎 밑을 베개로 받쳐서 등 하단부와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기.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단계입니다. 몸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기에서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시다. 몸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벌써 집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고 TV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할지 궁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한 장소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10분 명상은 당신이 주변 환경에 젖어들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기 단계에 5분 정도를 들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과정에 보다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단계가 단지 선택사항일 뿐 실제 명상과는 별개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여기서 시간 끌 필요 뭐 있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호흡에 집중하면 이 시끄러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야생마 길들이기 스토리를 떠올려 봅시다. 말을 붙잡는 즉시 한 곳에 꼼짝 못하게 잡아두려 애쓰면 어떻게 되는가요? 처음에는 그 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모두 내줘야 합니다. 들어가기 단계에선 단지 야생마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로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눈을 뜬 채 시작하십시오. 특정한 대상을 응시하지 말고 무심한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며 주변 시야도 자각하십시오. 시선을 그렇게 정면에 둔 채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도 알아차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심호흡을 5번 실시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땐 폐가 공기로 가득 차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생기도록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그냥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억지로 내뱉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흘러나가게 놔두는 가운데
당신이 지니고 있을지 모를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모두 내려놓는다 상상하십시오. 5번째 숨을 내쉴 때 천천히 눈을 감으면 됩니다. 그런 후 호흡을 원래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리고 코로 들어와 코로 나가게 합니다. 눈을 감자마자 신체 감각을 보다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특히 앉아있는 자세를 자각합니다. 어깨가 수그러지지는 않았는지, 손이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였는지, 이 과정은 너무 멀리 가기 전 자세를 조정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 다음엔 앉아있는 의자의 느낌과 의자를 내리누르고 있는 몸의 무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몸과 의자가 맞닿아 있는 느낌을 감지하라는 뜻입니다. 몸의 중심에서 아래로 힘이 골고루 분산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고 있는가요? 이제 발로 주의를 옮겨 이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바닥과 발이 맞닿은 느낌을 감지합니다. 바닥과 가장 세게 접촉하고 있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발꿈치인지 발가락인지 발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느낌을 명확하게 자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팔로 옮겨가서 역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중력을 감지하고 무릎을 누르고 있는 팔의 무게를 느낍니다. 손과 무릎이 맞닿아 있는 느낌을 명확하게 자각합니다. 이런 느낌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신체의 각 감각에 차례로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부드러운 호기심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몸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도 분명 온갖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를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꾸려고 어떤 것이든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도로 옆 스토리를 기억하십시오. 떠오르는 생각을 멈춰 세우려 하지 말고 그저 한 걸음 물러나 완전한 알아차림을 유지한 채 생각들이 오가게 놔두어 주십시오. 게다가 지금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오가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소리에 집중해 봅시다.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릴 수도 있고 다른 방이나 건물 밖에서 들릴지도 모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가 오가는 걸 관찰합니다. 때로 당신은 한 가지 소리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역시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이 특정한 소리에 열중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그 밖의 잡다한 소리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집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명상을 방해한다고, 그것이 고요한 마음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조용한 방에서 명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소리에 저항하지 않고 인정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되풀이해도 좋습니다. 강한 냄새를 잠시 자각하거나 입 안에서 느껴지는 맛을 자각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마음은 신체 감각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몸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긴장하거나 이완한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자각합니다. 그런 느낌의 어느 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처음 훑어보는 일은 10초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집 밖에 서서 집을 관찰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그렇게 잠시 훑어본 뒤에는 안으로 들어가 집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엔 30초 정도를 쓰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훑으며 각 신체 부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어느 부위가 편안하고 어느 부위가 불편한가요? 긴장한 부위는 어디이며 이완한 부위는 어디인가요? 이를 행하다 보면 긴장한 부위에 관심을 쏟으며 그곳에만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때로는 몸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체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훑어내려가며 편안한 부위와 불편한 부위를 모두 알아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두 귀의 느낌도 빼놓지 마십시오. 몸을 훑으며 신체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생각과 감정에 특별히 집중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알아차림의 정도는 높아집니다. 그런 생각과 감정이 배경에서 오가게 놔두십시오. 주의가 흐트러져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돌려 신체 부위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주의 산만은 지극히 정상이며 앞으로도 수없이 경험할 테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난히 강렬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 알아차린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저런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일상적 활동으로 너무 바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을 알아차리면 그에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날의 어느 시점에서든 충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두 그런 경우를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점잖은 사업가나 온순한 가정주부가 마트에서 얌전히 줄 서 있다 벼랑간 폭발해버리는 행태 같은 그런 건 말입니다. 카트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가 거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날이면 그냥 넘겨버릴 사소한 사안인데도 마음 기저에서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결국 폭발의 형태로 표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도통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제될 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도통 모르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역시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 단계를 자주 실행한다면 마음의 표면 아래에 자리한 감정이나 기분을
점점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명상 기법에선 감정을 신체 감각과 똑같이 다룹니다. 당신이 자각하는 감정이 유쾌한지 불쾌한지, 편안한지 불편한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법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감정이든 분석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감정을 주시하고 인정하고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끝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당신이 요즘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감정 가운데 어떤 것이든 잠깐 인정하는 시간 5초에서 10초 정도를 갖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들뜬 느낌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끝난 회의에 대한 불안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로 인해 화가 난 느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들은 칭찬으로 인해 흡족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감정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감정이 요즘 당신 마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명상을 하는 어느 시점에서든 튀어나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점을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정에 다시 휩쓸리는 일 없이 그것이 솟구쳤다 다시 가라앉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엔 이 들어가기 단계에 5분 정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낼 수 있는 시간이 단지 5분밖에 없다면 명상의 이 두 번째 단계만을 실행하십시오. 들어가기 단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호흡에 집중해봐야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시간을 내어 이 단계를 실행합니다. 들어가기 단계는 10분 명상의 일부이지만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책상 앞에 있을 때, 심지어 줄 서서 기다릴 때도 이 단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드러나지 않게 심호흡을 하고 서 있는 경우라면 눈을 감지 않은 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본 방식을 적용해 이 단계를 실행하면 편안해지는 마음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 자, 우리는 이렇게 야생마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은 여전히 꼼지락거리거나 지루해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말이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호흡은 가장 쉽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10분 명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호흡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시다. 먼저 약 30초 동안 호흡을 관찰합니다. 특히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몸이 부풀고 꺼지는 느낌에 주목합니다. 처음에는 그 느낌을 가장 확실하게 감지하는 부위가 어디인지 자각합니다. 배일 수도 있고 횡격막 주변이나 가슴 혹은 심지어 어깨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그 느낌을 가장 확실하게 감지하든 잠시 호흡에 따라 몸이 부풀고 꺼지는 신체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아주 얕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땐 한 손을 배꼽 바로 밑에 가볍게 올려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배에 올려놓은 손도 올라가고 내려갈 테니 호흡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손을 원래대로 다시 무릎에 올려놓고 이 단계를 계속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호흡은 마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위를 발견하면 다소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올바르게 호흡하지 못한다고, 고작 가슴에서만 그걸 느낄 수 있다고 불평합니다. 명상 서적이나 요가 수업에서 복식 호흡으로 깊이 숨을 쉬어야 한다 배웠다면서 말이죠. 일견 타당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기대 앉아 졸거나 뜨거운 물을 채운 욕조에 누워 있을 때의 느긋하고 늘어지는 느낌을 외관상 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 보이는 길고 느린 호흡과 자연스럽게 연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불안이나 걱정에 사로잡힌 순간은 외관상 가슴 언저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짧고 얕은 호흡과 연관시킵니다. 따라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도 불안한 유형의 짧고 얕은 호흡을 경험한다면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알아차리는 것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과 흐트러지지 않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 10분 명상의 맥락에선 잘못된 호흡이나 나쁜 호흡 따위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전통을 지닌 명상이나 요가의 일부로서 특정한 호흡 기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이 10분 명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까지 삶을 이어와서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금까지 완벽하게 숨을 쉬어왔을 것으로 가정해도 무방할 겁니다. 사실 명상을 위해 긴장을 푸는 연습이나 요가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호흡하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호흡은 자발적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숨을 쉴 뿐 아니라 대체로 꽤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따라서 숨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몸이 알아서 하게 놔두십시오. 몸은 제 나름의 속도와 방식으로 호흡을 조절할 것입니다. 호흡을 지켜보면 때로 그것이 한 부위에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다가 다른 부위로 옮겨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내 한 부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들고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부위는 가슴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으며 가슴과 배의 중간쯤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을 그저 주시하고 관찰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따라서 호흡을 하는 신체 부위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신체적인 느낌, 즉 부풀고 꺼지는 느낌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호흡의 리듬을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는가요? 빠른가요? 느린가요? 잠시 지켜보고 나서 대답하십시오. 호흡이 깊은가요? 얕은가요? 당신은 또한 호흡이 거친지 부드러운지, 갑갑한지 시원한지, 따스한지 서늘한지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명상에 부드러운 호기심을 적용한다는 개념의 기초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과정엔 30초 정도만 할애하면 됩니다. 몸에서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렸다면 이제 들이쉬고 내쉬는 각각의 호흡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숨이 들고 날 때
호흡을 세는 겁니다. 말없이 속으로 말입니다. 숨을 들이쉬어 몸이 부푸는 느낌을 하나로 세고, 숨을 내쉬어 몸이 꺼지는 느낌을 둘로 셉니다. 이런 방법으로 10가지 셉니다. 10가지 다 세고 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아주 쉬워 보입니다. 이 과정을 처음 시도했을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호흡 세는 것을 서너 번밖에 되풀이 안 했는데 벌써 마음이 더 재미난 일을 찾아 다른 곳을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기도 모르게 62, 63, 64 열심히 세고 있다가 열에서 멈춰야 했음을 퍼뜩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떠돌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주의가 흐트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가만히 호흡의 신체 감각의 주의를 돌려 호흡 세는 것을 계속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세었는지 기억이 나면 그 수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하나부터 다시 셉니다. 호흡을 매번 10가지 세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탓에 웃음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웃고 싶으면 얼마든지 웃어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상은 대단히 진지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마땅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유머를 곁들이고 놀이하듯 가볍게 여길수록 명상은 훨씬 더 쉽고 즐거워집니다. 타이머가 울려 명상 세션이 끝났음을 알려줄 때까지 계속 호흡을 셉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났다고 즉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남았으니 말입니다. 마무리. 이 단계는 자주 간과되지만 10분 명상에서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션이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지도 말고 호흡을 세는 일에도 집중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진다면 분주하게 두십시오.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도 없이 마음이 고요하다면 계속 고요하게 두십시오. 노력할 필요도 없고 통제할 필요도 검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으십시오. 이 제안이 반가울지 두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당신의 마음을 10초나 20초 동안 완전히 놓아줍니다. 그런 다음 명상을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놓아주면 호흡에 집중할 때보다 생각이 더 적어졌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연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직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넓은 공간에서 어디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야생마는 더 편안하고 느긋합니다. 하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 묶여 있다면 발버둥 칠 게 분명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10분 명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넓은 공간에 풀어놓을 수 있다면 명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마음이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게 풀어놓은 후 천천히 주의를 돌려 몸의 느낌에 초점을 맞춥니다. 풀어놓은 마음을 신체 감각으로 데려가라는 의미입니다. 몸과 의자가 맞닿아 있는 느낌, 발바닥과 방바닥이 맞닿은 느낌, 손과 무릎이 맞닿은 느낌을 다시 한번 알아차립니다. 모든 소리와 모든 냄새와 모든 맛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이렇게 신체 감각과 알아차림을 통해 천천히 당신 자신을 실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자신이 앉아있는 환경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만히 눈을 뜨면서 당신을 둘러싼 공간에 다시 적응하고, 다시 집중하고, 다시 인식합니다. 그런 후 명상을 끝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당신의 존재와 자각을 돌려놓으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명상을 끝내고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할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가 차를 끓일 수도 있고,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완전한 알아차림으로 매 순간을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